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접니다. 잘 봐라. 무슨 설명을 할 거냐면 여기 영상 나가서 유튜브 올릴게. 보여줄 테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쳐다봐. 삼각함수의 그래프 설명을 할 거다. 삼각함수 그래프 설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삼각 B를 알아야 된다. 삼각 B. 삼각 B는 뭐냐면 직각삼각 형태제. 사탕을 먹어줘. 직각삼각형에 얘나 질문 좀 이따 받을게. 한 20분만 있다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바라보는 변을 뭐라 부르노? 빗변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변은 안 정해진다. 하나는 밑변이고 하나는 높이가 된다. 그죠?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각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가끔씩 친구들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는 남자 형제님, 여자 형제님이 여자 자매님이 보시면 연락하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각이 잡혀지는 직각과 각이 잡혀지는 요 밑에 길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밑변이라고 부릅니다. 밑변. 그러니까 유튜브 33명의 구독자를 자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봤거든요. 가세요. 기다립시다. 그렇게 됐네 시간이. 선생님 보니까 각과 직각이 바라보는 변을 뭐라 부른다고요? 밑변. 각이 정해지지 않는 길이를 뭐라 부른다고요? 높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밑변과 높이. 괜찮죠? 밑변과 높이. 그래서 기준각을 기준으로 편의상 이걸 A, B, C라고 볼게요. A, B, C. 빗변분의 높이를 뭐라 부른다고요? SIN. C는 아닙니다. 사인. 사인 기준각 세타. 사인 기준각 세타.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빗변분의 높이의 길이의 비를 삼각비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 밑변분 높이. 선생님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C분의 A분의 C분의 B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얘기 안 하시네요? 코사인 세타가 뭐라고? 사인 세타로 생각하는. 지금 제가 처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복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복습. 복습 중입니다. 자, 복습 되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삼각비를 아셔야지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뭘 아셔야 되냐면 호도법을 아셔야 됩니다. 호도법을 알아야지 대화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호도법이 뭡니까? 호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부셔가지고 호도를 까먹는 게 호도법입니까? 아니요. 그리고 호도를 세로로 까는 게 호도법입니까? 가로로 까는 게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선생님이 지금.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60분법을 어떻게 실수로 넘기는 게 호도법이라고 했죠. 저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반지름일 때 이 각의 크기를 뭐라고? 1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호도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반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반원은 몇 도입니까? 180도입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이게 R이고 이게 뭐라고요? R인데 요 길이가 얼마쯤 되냐면 3.14 얼마 R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길이를 뭐라고? 이 길이를 3.14 얼마라고 쓸 건데 이게 무한소수 무리수거든요. 무리수. 얘를 뭐라고 놓자고요? 파이라고 놓자고요. 이해됐다 안 됐다? 자, 다시. 자, 제 영상의 기준은 방면 18세 낭낭공주 김승현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제가 여중에 여중이었어요 제가. 여중이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좀 아픕니다 좀.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좀 아파갖고 많이 좀 혼나옵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말이 헛나오도록 얘기해 주시고 어차피 뭐 짜대랑 많이 올 것도 하고 그죠? 승현님만 보면 됩니다. 승현님만. 네. 호도법은 뭐라고요? 호도법이 기준이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 그 반지름의 길이를 뭐로? 호로 가질 때, 그만 R이죠. 이때 생겨나는 각을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1이라고 정의한다고요. 네. 그럼 보세요. 이걸 하나 더 붙여볼게요, 선생님이. 네. R, 모듈이 I입니다. 그죠? 얘가 얼마입니까? 1이죠. 네. 얘가 1이죠. 1과 1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2가 되죠. 네. 이해됩니까? 네. 2R이면 각이 뭐가 되는 겁니까? 2가 된다고요. 네가 알고 있는 그 숫자 2라고요. 2, 네. 넘버 2. 네. 이해됩니까? 네. 지금 재밌어서 그러는 거죠? 네. 어떤 예능보다 재밌죠, 선생님? 상을 잡으시면요. 이걸 재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그건 다 하십시오. 알겠죠? 네. 이게 R이 몇 개? 3개 있으면 이게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응? 네. 그런데 180도 반원을 잡으면 1이가 3.14 얼마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3.14 얼마가 실수로 쓸 수 있는 가게라고요. 이 가게 크기는 이 가게 크기를 뭐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180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네. 3.14 얼마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3.14 얼마를 이렇게 안 쓰고요. 뭐라고 쓴다고요?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대요. 네. 그래서 호도법은 파이랑 뭐가 같다고요? 180도가 같다고요. 네. 이게 이렇게 정의하는 게 뭐라고요? 호도법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이걸 알고 계셔야지 이걸 그릴 수가 있다고요.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제가 좌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같이 보입니까? 이거 좀 당겨볼까? 안 되네요. 됐습니다. 좌표 평면을 가지고 어차피 삼각비를 그래프에 올리려고 하면 삼각 함수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실수 단위로. 그래서 호도법이 필요한 겁니다. 좌표 평면에 이게 몇 도입니까? 0도. 이거 몇 도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좀. 저 정신 차려. 90도. 네. 온 세계로 퍼져갑니다. 대들지 마십시오. 네. 180도. 네. 몇 도입니까? 270도. 눈 뜨십시오. 얼마입니까? 360도. 얘는 어떻게 됩니까? 360도에다가 90도를 더한 거죠. 일일이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360도에서 90도 한 바퀴 돌면 360도인데 더 돌면 360도에서 90도를 더한 거니까 각을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부터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니 기분 났어요. 390도부터 얼마? 이렇게 돌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이 60분법을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호도법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좌표를. 네. 60분법을 좌표 위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네. 삼각함수도 그리고 지수함수도 그리고 로감수도 그리고 다항함수도 그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만날 거 아닙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삼각함수와 다항함수가 만나는 아름다운 그림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완전히 아바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그렇습니다. 90법을 호도법을 써서 나타내면 얼마라고요? 90도 호도법을 180도의 반이니까 선생님 그냥 2분의 파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죠? 네. 궁극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180도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90도로 바꾸면 되겠지. 90도로 바꾼다 그랬죠. 제가. 구독자 여러분 제가 좀 아픕니다. 제가. 자, 90도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90도를 알고 싶은 거죠 지금.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얘가 180도니까 약분하니까 90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만 서둘러 볼게요. 간단하게 설명하려는데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네요. 1, 2죠? 네. 얼마입니까? 이렇게 호도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네. 그럼 180, 이건 연습해 보세요. 네. 180도는 뭐가 됩니까? 파이가 되시고요. 270도는 뭐가 됩니까? 2분의 3파이가 되시고요. 360도는 뭐가 됩니까? 2파이가 되시고요. 네. 2파이에서 90도만큼 더 계산하시면 돼요, 선생님. 얼마입니까? 2분의 5파이가 되시고요. 네.
2분의 5파에서 2분의 파이 하시면 얼마 되시고요? 3파이 뭐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네. 이게 뭡니까? 기초지식. 주관보다 됐던 거. 됐죠? 네. 상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배경지식. 전문용어로 스키마. 스마키? 키스마? 스키마 아니다. 그게 뭐예요? 배경지식. 공부해서.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무식한 것을 탈로 놔야 됩니까 지금? 구독자 여러분? 자,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좀 빨리 일단 다이렉트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단위원을 그리겠습니다. 단위원은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위원 위에 동경을 하나 긋겠습니다. 동경과 원이 만나는 교점을 뭐라고 잡습니까? P점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동경과 뭐가 만납니까? 원이 만나는 교점을 뭐라고요? P점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P점이 움직일 때 시초선을 기준으로 뭐가 생깁니까? 각 세트가 생기죠. 그럼 얘가 볼 때마다 각이 바뀌겠죠. 각이 바뀔 때 x의 값이 뭐 y의 값이 뭐 이렇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게 이제 움직이는 동점이지 않습니까? P점이 여기 있으면 x, y라고 잡을 수 있겠죠. 제가 가볼게요. 어떻게 하려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40분 기다리면 안 돼요. 안 돼요. x, y 동점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해 안 됩니까? 자, 이해 차차 하시고요. 구독자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동생도 기다리고 10분 안에 마무리해 볼게요. 간단하게 너무 뒤에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동점 xy입니다. 임의의 랜덤한 i를 수선에 발현해서 뭘 잡아내겠다고요? 직각삼각형을 잡아내겠다고요. 직각삼각형을. 네. 각이 세타고요. x의 크기가 가로의 크기가 x고 세로의 크기가 뭡니까? y 뒷변이 뭐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거죠. 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좌표가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1분의 y. 코사인 세타가 1분의 x 잘했습니다.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됩니까? x분의 y. 저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있겠지 없다고 자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그럼 자 정리합니다. y 값은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고요. x 값은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탄젠트 잠깐 남기고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보세요. x가 코사인 세타고 y가 뭡니까? 사인 세타란 말이죠. p의 좌표를 내가 뭘로 잡았다고요? x, y라고 잡았는데 x가 뭐라고요? 코사인 세타. y가 뭐라고요? 사인 세타로 대명사가 바뀌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사인 세타의 값이 뭘 나타내는 겁니까? x의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다시. 코사인 세타가 뭘 나타내고요? x를 나타내는 거고요. 네. 사인 세타가 뭘 나타내는 겁니까? y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y 값을. 이해됩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말입니다. 각 누구? 세타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x 값이 바뀌죠. 네. 맞죠? 동경이 이제 움직임. 동경과 원의 교점의 관계, 전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타가 0도면 x 값이 얼마입니까? 1이죠. 네. 그러니까 코사인의 0이면 x 값이 뭡니까? 0이 1이죠. 아. x 값이니까. 네. 아주 이해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안 속습니다. 코사인의 값이 90도면 x가 얼마입니까? 0이 되죠. 네. 이해되고 있습니다. 코사인의 각이 동경이 이제 이렇게 왔다고요. 동경이 세타 각이죠, 그죠? 180도가 될 때 x의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아. x 아는 찾지 마십시오. 안 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좀 이해가 갔습니다. 어떻게 보조선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얼마? 예, 얼마 마이너스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4등분 가보겠습니다. 4등분. 자, 1등분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 왜 짝이는지 알겠죠? 네. 뭡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려보겠습니다. 네. 자, x의 값이 1에서 어떻습니까? 점점 작아지죠? x의 값이, 잘 보세요. 구독자 여러분 잘 보세요. 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x가 점점 작아지다가 어디까지 올 때? 90도일 때. 세타가 90도일 때 x의 값이 1입니까? 0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까? 1이 0이죠! 아! 작아지십니까? 네. 0이죠, x가. 네. 마이너스 1이 됐죠? 네. 180도. 네. 270도일 때는 0이죠, 또. 네. 360도가 되면 1. 1. 360도 더하기 90도가 되면 또 0이죠? 네. 반복되죠? 아. 됐나, 안 됐나? 됐어요. 그래서 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1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0이 됐다가, 네. 0에서 얼마가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마이너스 1에서 0이 왔다가 270도에서 다시 어디로? 여기로 가는 겁니다. 네. 이 그래프는 반대로 돌아도 이런 그래프가 되고 더 가도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 여기서부터 이 그림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자, x값을 제가 뭘로 잡았습니까? 각으로 잡았고요. y값을 뭘로 잡았습니까? x값으로 잡았죠. 그래서 얘의 값이 얘 함수한 게 아닙니까? x가 정해짐에 따라 y가 정해지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함수. 그래서 x 값은 각의 변화에 따라서 x 값이 정해지죠. 이걸 함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x 값으로 정해지는 숫자를 y라고 부를 거고요. 변하는 각의 크기를 x라고 적어 볼게요. 그래서 사인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너무 심하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코사인의 그래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된다 안 된다? 됐어요. 그럼 자 보십시오. 각의 크기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 겁니까? y 값이 바뀌죠. 똑같습니다, 선생님. 0도일 때 y 값이 얼마입니까? 0일 때 y 값이 얼마입니까? 0일 때 0일 때 y 값이 얼마입니까? 1이 뭐라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네. 각도가 0도일 때 y 값이 얼마냐고요? y가 Y가 0. 0이지 않습니까? 네. 아. 안다며요. Y.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y 값이죠, y 값. 네. 그럼 얘도 어떻게 보조선을 걷는 겁니다. 제가 좀 짧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보십시오. 네. 90도, 180도, 270도, 360도. 0에서 y의 값이 1이 됐다가요, 그죠? 맞나요? 네. 1에서 0이 됐다가요, 0에서 마이너스 1이 됐다가요, 얼마? 다시 0으로 돌아오겠죠. 네. 이게 뭐라고요? y의 값이 어떻게 정해진다고요? 저 사인. 사인 세타인데 각의 크기를 세타를 뭘로 바꾸고요? x로 바꾸고요. 됐나요? 네. y의 값이 나오는 값을 뭐라고 바꾸고요? y로 바꿔서 상함수 그래프를 만듭니다. 자, 여기서 지켜야 될, 인지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사인부터 먼저 하죠. 사인의 주기는 얼마가 된다? 2파이.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되겠습니까? 네. 얘는 주기가 얼마가 된다? 2파이. 최대는 얼마가 된다? 1. 최소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요 그래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요거를 좀 숙지하고 인지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내가 시작할 겁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한 김에 해볼까요? 하나, 탄젠트도 그려볼까요? 탄젠트는 x분의 y인데 아까 쌤 뭐라고 그랬습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x의 변화량이 뭡니까? 코사인 세타죠. 이 점과 이 점에서 y의 변화량이 뭡니까? 사인 세타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한번 보시죠. 다 끝났습니다. 예은 씨 조금 기다려주세요. 예은 씨 구독하세요. 구독. 예은 씨 구독하세요. 구독. 안 할 거예요? 유튜브 못 봅니까? 자, 보십시오. 기울기가 0에서 점점 그다음 90도에서 기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이건 기울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보십시다. 1, 3, 4분면에서는 기울기가 뭡니까? 양수죠. 양수. 1, 3, 4분면은. 네. 2, 4, 4분면에서 기울기가 음수. 음수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리면 누구? 90도에서 270도로 쓸 수 있지만 음각으로 표현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얘가 뭐라고요? y는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에 따라 답이 갈라지죠. y는 탄젠트 x라고 잡으셔야 된다. 얘는 주기가 얼마가 된다고요? 파이. 됐나요? 네. 최대 치수는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여기까지 제가 영상을 제가 남겨드릴 겁니다. 승현씨. 네. 얘가 절대 김승현이 아닙니다. 절대 김승현 아닙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